안녕하세요, 홍튜브입니다. 런지와 스쿼트는 허벅지 운동일까요? 아니면 엉덩이 운동일까요? 오늘은 몸통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런지와 스쿼트가 어떻게 여러 근육들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릎 재활 혹은 무릎의 안전한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잘 봐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런지와 비슷한 스플릿 스쿼트 동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플릿 스쿼트 처음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런지와 스플릿 스쿼트의 다른 점은 스플릿 스쿼트는 다리를 벌리고 제자리에서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스플릿 스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런지는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앉는 것을 런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앉는 동작은 프론트 런지, 뒤로 움직이는 건 백 런지,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앉는 것은 사이드 런지입니다. 그럼 스플릿 스쿼트나 런지를 할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은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은 몸통의 위치에 따라서 상체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스플릿 스쿼트를 한다면 무릎 관절과 무게 중심과의 모멘트 암, 그러니까 지뢰팔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엉덩 관절에서의 모멘트 암은 짧아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엉덩 관절과 몸의 무게 중심과의 지뢰팔이 짧아지게 됩니다. 무릎에서의 모멘트암, 지뢰팔이 길어진다는 뜻은 무릎 관절에서의 토크가 증가한다는 말이며, 이는 결국 무릎 관절의 신전 근육인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엉덩 관절에서는 지뢰팔이 짧아지는데요. 이 뜻은 엉덩 관절에 걸리는 토크가 적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엉덩이 근육이 적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스플릿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옮겨지면서 무릎 관절의 지뢰팔이 줄어들고 엉덩 관절의 지뢰팔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엉덩 관절의 지뢰팔이 늘어났다는 것은 엉덩이의 신전 근육인 대둔근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몸통의 위치에 따라서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될지 아니면 엉덩이 근육이 될지 바뀌게 됩니다.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잘못된 운동이 아닌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다른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론트 런지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몸통이 세워지며 따라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많이 사용됩니다. 백런지의 경우에는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엉덩이 근육이 주된 근육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릎 재활을 할 때 백런지를 프론트 런지보다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스플릿 스쿼트나 프론트 런지를 할 때에는 무게가 있는 덤벨이나 바벨 등을 앞으로 들고 하는 것이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를 제대로 잡음으로써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지겠죠. 집에는 바벨이나 덤벨이 없으니 4kg짜리 메디슨 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역시 백런지를 할 때 무게가 뒤에 있다면 몸통이 앞으로 잘 기울어지며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 보다 많은 힘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바벨 대신 메디슨 볼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한다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고 무릎 관절까지의 지뢰팔은 늘어나는 반면 엉덩 관절까지의 지뢰팔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이 주된 근육이 됩니다. 반대로 백 스쿼트, 특히 로우바 스쿼트를 한다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엉덩 관절까지의 지뢰팔이 늘어나면서 엉덩 관절의 신전 근육인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 주된 근육이 됩니다. 따라서 허벅지 앞 대퇴사두근의 근력 운동이 목적이라면 상체를 세워서 해야 하며, 엉덩이 근육의 근력 운동이 목적이라면 상체를 기울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릎 재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나 반월상 연골 등이 다치거나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운동의 운동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에 부하가 적게 걸리는 스쿼트인 로우바 백 스쿼트, 그리고 하이바 백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순서로 할 수 있으며,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에는 몸통을 앞으로 기울여서 하는 스플릿 스쿼트 이후에 몸통을 똑바로 세워서 하는 스플릿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런지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백런지 이후에 프론트 런지를 하는 것이 무릎 관절을 위해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강화를 위해서는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프론트 스쿼트, 프론트 런지 등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무릎이 발끝 이상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운동이 될까요?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한다면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 관절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된다면 부하에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많은 무게를 가지고 갑자기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스쿼트 등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프론트 스쿼트를 하다가 같은 무게로 런지를 할 경우에 갑자기 무릎에 압박력이 증가되는 자세로 한다면 부상이나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쿼트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런지를 해야겠다 하는데 체간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런지를 한다면 여기에 가해지는 부하가 엄청나게 크겠죠. 다시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런지를 하는데 따라서 재활이나 트레이닝은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어떤 운동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좋은 치료사 선생님 혹은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함께 운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